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후경 박사님의 건강한 성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이 성을 뭐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면 값비싼 경비행기 이렇게 비유하시면서도 근데 사용법을 잘 모른다 이렇게 꼬집으셨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단순한 행위 이걸 넘어서서 성의 기능적인 면 또 장애 문제 그리고 요즘 사회가 성을 다루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 억압이나 중독 문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에 가진 어떤 좀 신비로운 차원, 예식으로서의 가능성 이런 것까지 좀 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그 첫 단계로 성의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장애 문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에 보면 성 반응 주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 성욕기, 흥분기, 절정기, 해소기 이 네 단계로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들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신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원인이 크다는 거예요. 박사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심리적인 거요? 예를 들면 뭐? 잘못된 지식이나 죄책감 같은 거. 네, 맞아요. 뭐 억압받았던 경험, 트라우마, 아니면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 갈등 이런 것들이요. 네, 이게 사실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죠. 그렇군요. 남성의 경우에는 발기부전이나 조루증 이게 흔하다고 나오는데 특히 발기부전은 뭐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생활 습관도 문제고 심지어 젊은 층에서도 늘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루증은 사실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인데 이게 또 자존감하고 바로 연결되니까요. 행동치료법 같은 것도 언급이 되고요. 여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흥분장애나 오르가즘 장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그냥 장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성관계 시 고통을 느끼거나 아예 회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한국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문화적인 배경까지.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뭐 G스팟이라든지 또 이와 관련된 수술, 흔히 말하는 양귀비 수술 같은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루면서도 결국 근본 원인은 심리나 관계에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면 이제 성을 둘러싼 사회적인 시선, 압력 이런 게 또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제, 억압과 중독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 성이라는 게 주로 생산, 그러니까 출산을 위해서 통제되어 왔잖아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게 쾌락 중심으로 확 바뀌면서 상품화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죠. 그렇죠. 특히 한국 사회는 좀 역설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성을 되게 금기시하는 분위기인데 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정보는 넘쳐나고 소위 성의 홍수 현상. 바로 그거죠. 박사님도 그 부분을 딱 짚으셨어요. 억압이 오히려 음성적으로 더 활성화되는 좀 왜곡된 분출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억압보다는 성 중독이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인터넷 영향도 뭐 무시할 수 없고요. 과거에 뭐 지포게이트 같은 사건들 터지면서 성 중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좀 더 알려진 측면도 있고요. 성 중독. 이게 그냥 습관 정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해요. 자료에서 설명하는 그 4단계 사이클 있잖아요. 처음엔 어떤 행동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해서 이걸 하기 위한 습관적인 준비, 그리고 실행. 근데 그 뒤에는 결국 자포자기와 후회가 따라오는. 그 고통스러운 굴레네요. 네. 이 굴레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상담이나 약물 치료 혹은 뭐 지지 모임 같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어둡고 어려운 이야기, 억압과 중독 문제를 넘어서서 박사님은 성이 가진 훨씬 더 긍정적이고 심지어 신비로운 가능성에 주목하셨어요. 성의 신비라는 표현이 참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맞아요. 성을 그냥 스트레스 해소 도구나 단순 쾌락 추구 뭐 이런 걸로만 보지 않고 마치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여행처럼 아주 깊은 무아지경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보는 거죠. 무아지경이요? 네. 오르가즘일 때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언급하면서 동물적인 수준의 육체적 쾌감은 사실 한계가 있지만 인간이 느끼는 정신적, 감정적 쾌감은 뭐랄까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의 신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와,
그 잠자력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원칙 같은 것도 제시됐던 것 같은데요. 아, 네네, 있었어요. 미식가 비유가 나왔죠. 너무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피하고, 또 냉온탕 오가듯이 상반된 자극을 잘 활용하라, 뭐 이런 거요. 아, 맞아요. 그 비유 재밌었어요. 현대인들이 너무 자주 짧게 즐기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동물들처럼 가끔 길게 몰입하는 게 더 기쁜 경험을 준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깊은 경험은 그냥 뭐 행위만으로는 안 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관계 속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주제, 성의 예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의 예식, 탄트라 같은 걸 예로 드셨죠? 네, 탄트라를 예로 들면서 성 에너지를 그냥 분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승화시키는 개념. 그러니까 사랑의 요가라든지 섹스 플러스 알파, 여기서 알파는 뭐 깨달음 같은 거겠죠?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와, 단순한 섹스가 아니라 치유나 성장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구체적인 준비 방법이나 실행 방법도 안내되어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뭐 피곤하지 않을 때 해야 하고 분위기 조성, 촛불, 향, 음악 이런 거요.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아주 천천히 서로를 탐색하고 음미하라는 조언들. 네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미학적으로 접근하라는 말도 있었어요. 맞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때로는 그냥 잠시 멈춰서서 호흡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서로를 느껴보는 거.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예식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깊은 황홀경이나 전율, 심지어는 자아가 사라지는 듯한 무아 상태, 더 나아가 우주와 하나 되는 듯한 합일감 같은 경험까지도 가능하다고 박사님은 제시합니다. 정말 성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확장시키는 이야기네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유경 박사님이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결국 성원 스트레스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 그보다는 어린아이처럼 호기심과 정열을 쏟는 놀이이면서 동시에 아주 경건한 종교적 예배처럼 절도와 정성을 다하는 예식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강조하신 거죠. 놀이이자 예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주 짧게가 아니라 가끔 길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가가는 방식으로의 전환, 이걸 제안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용된 구절들도 참 의미심장했어요. 뭐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라는 낙한마디 성소 구절이나 인생의 4가지 중요한 봉우리 중 하나로 성적 결합을 꼽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요. 네, 맞습니다. 성이 가진 아주 깊은 영적 차원, 그리고 합일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좀 더 깊이 성찰해 보시도록 여운을 남기는 거죠. 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자료였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제공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